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상을 하게 되면 얼굴에 한정돼서 관상을 많이 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사실 관상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거지, 잠자는 것, 밥 먹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 즉 입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입은 관상으로 출납관이라고 합니다. 출납. 출은 나가고 납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입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말은 입 바깥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을 출납관이라고 합니다. 이 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운세로 보게 되면 이 입은 말년에 해당되죠. 입하면 말입니다. 이 입을 말년이라고 단정 짓지만 사실 말하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한번 성현이 말씀하신 내용 갖고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칠판에 글씨를 많이 써놨는데 이 글씨는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저도 그 책을 읽었습니다. 공자, 사람을 말한다는 그 책 내용입니다. 제가 책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제가 칠판에 좀 적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고 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상기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앙은 입에서부터 나온다. 말할 때 신중을 기해한다. 이 재앙은 입에서부터 나온다는 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전부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재앙은 입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즉 말이죠. 말로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정치인 중에서도 이 말 때문에 실수해가지고 낙마하신 분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은 입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말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그런 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정치인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자는 말은 더디되 행동은 민첩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말은 더디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민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경 대하우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흰 구슬의 흠집은 그래도 갈면 되지만 말의 흠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구슬에 흠집이 있으면 그것을 구슬을 갈면 흠집이 없어지죠. 하지만 말의 흠은 내가 한번 뱉은 말의 흠은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는 입에서 나오니 말이 시비를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화는 입에서 나오니 말이 시비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저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저도 다시 한번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말을 할 때 분수를 지키려면 몇 가지가, 제가 4가지를 적어놨는데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우측에 있는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곰곰이 생각하고 확실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나 그냥 일단 화가 나면 우리가 그랬죠? 상대하고 다툴 때 화났을 때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죠.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막 내뱉습니다. 물론 마음이 가라앉고 침착해지면 후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라. 말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하고 확실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째, 말의 내용을 신중히 선택하며 해야 할 말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할 말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우리는 많이 하죠. 반대입니다. 반대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좋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시비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오해를 하죠. 그래서 절연을 하거나 원수지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분을 쌓아왔더라도 이 말 때문에 그 친분이 하루아침에 깨져서 완전 남남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시켜서 제 자신에게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신중을 기해라.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짓거리면 오만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만하게 보여서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에 문제가 돼서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자리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과거에, 그러니까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항상 말을 조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건 자신이 모르죠. 특히 요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로 남을 공격하지 말며 남의 단점을 들추지 말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보통 우리가 2-3명만 만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뒷담화를 하죠. 저도 합니다. 내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버릇입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나라님도 욕한다고 하죠. 또 사람이 만나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푼다. 하지만 결코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남의 단점을 들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말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특히 남의 단점을 들춰서 꺼내게 되면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처세술이 좋은 게 아니죠. 제갈공명 스승 수경 선생은 그 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호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호라는 것은 웃는다는 거죠. 이번은 누가 말해도 좋다 좋다 했습니다. 그래서 호 선생이라는 호가 또 붙었습니다. 하나의 처세술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대의 좋은 점을 얘기해 주는 게 좋죠. 사실 이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이렇게 많은 얘기 중에서 한 가지만 자신이 실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실천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문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문자를 내가 실천하게 되면 그게 나한테 이로운, 그리고 복이 되는 그런 행위로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히 말할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인, 또 제가 정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위공직자,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 이런 분들도 말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우리 민초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선택해서 하시고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이나 짓거리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